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 12차 시 구글 콜앱의 활용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구글 콜앱의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에 검색어로 한글로 콜앱이라고 입력하여 주십시오. 콜앱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요.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코 레버러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콜앱 사이트에 접속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계정 아이콘 있죠. 여기 혹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보통 콜앱을 쓰실 때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 연결은 구글 서버와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된 후에는 구글 서버로부터 램과 디스크, 즉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콜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래버러토리,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콜래버러토리고요. 이것을 줄여서 콜앱이라고 합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따로 어떤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PU 무료 액세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그래픽카드이죠. 이 GPU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구글의 GPU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인공지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GPU가 많이들 사용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만으로 GPU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공유. 이렇게 마련된 구글 콜앱의 그 문서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여타 다른 구글 문서들과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시작하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이썬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파이썬 코드를 먼저 이제 좀 아셔야 될 텐데요. 그래야 콜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파이썬 코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실 때 이 단추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좀 이상하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프린트 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콜앱에서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변수 혹은 리스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출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출력시킨 것이고요. 만약에 똑같은 변수를 두 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있는 이 줄 하나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출력을 시키고 싶으시면 여기에 프린트를 넣어서 그 위에 줄은 프린트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면 둘 다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항상 프린트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항목으로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항목입니다. 보시면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콜앱에서도 임포트가 가능하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아이들, 그쵸? 통합 개발 환경, 혹은 VS 코드, 이런 데서 이제 임포트를 쓰는데 콜앱에서도 임포트가 되는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넘파이 모듈도 임포트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매플로립도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떤 모듈들은 라이브러리, 모듈들은 다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도 실행을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 문법을 다 모르시더라도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도 콜앱을 통해서 뭔가 실행시킬 수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콜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콜앱 사이트에 접속하는 첫 화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친절하게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첫 화면은 사실 최초로 접속하셔서 콜앱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딱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새로운 파일을 누르시고요. 새로운 노트를 여셔서 새로운 그 노트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앱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왼쪽에 목차가 있죠. 목차 중에 추가 리소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가 리소스를 클릭을 하고요. 이 중에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요. 콜래버러토리 개요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는 또 영어로 나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앱 콜앱에서는 크게 이제 이런 항목들 보시면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박스가 쳐지죠. 이런 박스 쳐지는 이 부분들을 다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셀은 어떤 독립된 공간이라는 어떤 의미, 뭐 세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셀은 원래 세포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런 어떤 독립된 공간으로서 어떤 뭐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이 셀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코드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코드 셀이고요. 또 하나는 아래에 있는 텍스트 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코드 셀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런 코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텍스트들을 넣을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요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 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코드 셀입니다. 사실 여기는 코드 셀이라고 적혀 있지만 코드 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텍스트 셀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코드 셀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네, 요 부분이 코드 셀이라는 것입니다. 코드가 적혀 있죠. A는 10, 그리고 A.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마지막 줄에 있는 변수는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실행시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 실행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최초 클릭을 했을 때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훨씬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첫 번째 실행에서는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고요. 실행시킬 때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시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컨트롤 엔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Shift 엔터, 아니면 Alt 엔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네,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Shift 엔터, 네, Shift 엔터는 어떠냐면 여기서 실행된 후에 마우스 커서가 그 다음 셀을 지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마우스 커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셀을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Shift 엔터를 클릭을 하면 다음 셀로 넘어가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Alt 셀을 누르고 나면 그 현재 그 코드 셀 바로 밑에 새로운 코드 셀을 하나 만들면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과 동시에 아래줄에 새로운 코드 셀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 Alt 셀은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텍스트 셀입니다. 텍스트 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들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아래에 있는 코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설명문 같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특히 교사들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우리 정보득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 셀의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뭐 막막하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막막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여기 볼드체, 그러니까 두껍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이런 수식은 어떻게 넣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하시면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셀의 실제 안에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추측이 가능한데요. 가장 위에 있는 요 제목 셀, 제목 텍스트를 보시면 텍스트 셀이라고 셀즈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은 글자 크기가 크죠. 이것은 이제 샵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두 개를 넣으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두껍게 만드는 이 볼드체는 어떻게 한 거지? 봤더니 에스테리크를 두 개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에스테리크 두 개를 넣으면 이렇게 볼드체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죠. 이런 링크는 이렇게 링크를 걸고 싶은 문자를 대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습니다. 링크를 걸고 싶은 그 문자를 대괄호로 열고 닫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이용을 해서 좀 크게 키워서 볼까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고 싶은 문자열을 지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걸게 될 그 타겟이 되는 어떤 링크를 소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 링크는 아니죠.
이것은 이제 콜앱 내부적으로 어떤 파일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저기에 뭐 특정 웹사이트의 링크를 저기에 입력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라텍스라는 글자의 링크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링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더니 이렇게 링크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 텍스트 셀의 사용법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막 이런 어떤 텍스트 셀 사용법을 쭉 뭐 외우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라텍스라는 그 수식을 넣는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을 사용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있죠. 3x-1 루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sqrt. sqrt는 루트를 씌우는 것이죠. 거듭 제곱근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괄호를 써서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거듭 제곱근으로, 그러니까 루트를 씌운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은 이렇게 꺽쇠 모양과 2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2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라텍스 문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실 때는 ESC 키를 한번 누르시면, ESC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콜앱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텍스트 셀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콜앱, 지금 이 부분은 콜앱의 최초 화면입니다. 항상 콜앱에 접속하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조금 내려보시거나 아니면 왼쪽에 이렇게 추가 리소스가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이 여기 개요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크다운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크다운 가이드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텍스트 셀의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마크다운이라고 있는데요. 이 마크다운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크업 랭귀지를 여기서는 마크다운이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면 문서 작성을 할 때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태그형 어떤 랭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식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요. 어떤 텍스트를 좀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태그 형태의 어떤 랭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크업 랭귀지를 콜앱에서는 마크다운이라고 부르고요. 그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을 이 아래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뭐 레퍼런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글은 어떻게 쓰고, 이런 글자 크기는 어떻게 마련을 했지, 그리고 뭐 이런 것은 또 들여쓰기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코드 블럭이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위에서부터 천천히 쭉 오른쪽, 그러니까 미리 보기 화면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미리 보기 화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마크다운 코드가, 그러니까 마크다운이 적용된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보시면 뭐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시간 관계상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콜앱 사이트의 대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콜앱 사이트를 열어서 코드를 작성하고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하시죠. 네, 콜앱에 최초에 접속하신 후에 새로운 노트를 열어서 보통 코드를 짜는데요. 먼저 파일 보이시죠? 파일에 클릭하시고 새 노트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때도 있는데요. 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간 열리니까요.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또 작성해 놓은 코드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열어볼 수도 있어요. 파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 열기를 하시면 되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노트 열기를 하면 최근 사용한 콜앱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콜앱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이 콜앱 파일이 저장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구글 드라이브에 이 콜앱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만든 적이 없는 이 새로운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최초로 콜앱에 접속한 이후에 생긴 것이고요. 이 폴더 안에 지금까지 생성한 그런 작업한 구글 콜앱 파일들이 이 안에 저장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새로 연 새 노트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IPYNB라고 적혀 있죠. IPYNB는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셀 단위로 이 시스템과 프로그래머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파이썬 아이들 이 편집창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아이들 편집창에서는 뭐 한참 길게 쓴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콜앱은 셀 단위로 실행이 가능하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하시기 전에 우측에 있는 연결이 있죠. 이 연결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버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제목도 항상 작업을 하실 때마다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짜놓은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분명히 저장은 되어 있어요. 콜앱 파일에 분명히 IPYNB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정확하지 않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이런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문법 1.1 이런 식으로 콜앱 파일에 제목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는 코드 셀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코드 셀이 열려 있고요. 이 코드 셀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최초의 코드를 작성하는 헬로 월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아까 실행시킬 때 어떤 단축키가 있다고 했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거나 네 가지가 있네요. 지금 이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컨트롤 엔터, 아니면 시프트 엔터, 아니면 알트 엔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 엔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실행을 시키시는 거고요. 시프트 엔터는 실행시킨 후에 그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다음 셀이 없다면 그 다음에 코드 셀을 자동으로 하나 생성을 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없다면요. 그리고 Alt 엔터는 있건 없건 무조건 새로운 코드 셀을 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여기 Shift 셀을 누르면 Shift 엔터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그 코드 셀이 생성된 것은 아니죠. 커서가 넘어가게 된 것일 뿐이죠. 반면에 Alt 셀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셀이 생성이 된다라는 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텍스트 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텍스트 셀이 실행이 되고요. 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제가 이 텍스트 셀을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옮겨가고요. 여기 더블 클릭 또는 엔터키를 눌러 수정한다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그 마크업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문법 1.1차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죠.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뭐 제목 전환이라든지 한번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글자만 있을 때는 이런 글자였는데요. 한번 누르면 좀 더 커지죠. 그리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지는구나. 하나만 있을 때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볼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두껍게 만들 수 있고요. 이탈릭 언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지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뭐 사용하시는데 그게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들여쓰기도 이렇게 됩니다. 항목 추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점을 넣어서도 숫자를 넣어서 들여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점을 넣어서 항목을 들여쓰기를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문서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선을 넣는 건데요. 이것은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항목들을 쭉 작성을 하고 구분선을 넣고 좀 구분을 해서 다음 항목으로 가로줄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라텍스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수식 같은 거. 수학 과학 선생님들도 본인 수업 시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때 특히 이 콜앱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아주 효율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때 라텍스라는 문법을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가이드가 나와요.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는데 저도 뭐 제가 수학교사가 아닌 한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본 것은 아닌 터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식 기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텍스 문법에 대한 것은 구글링을 해서도 또 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콜앱에 있는 텍스트 셀에서 라텍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식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모티콘 삽입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네.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원래는 없던 기능들인데 자꾸 생겨요. 요즘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모티콘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 미리 보기 위치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아까 원래 미리 보기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이 좀 불편할 때 어떤 때가 그럴까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썼을 때가 그러겠죠? 그럴 때는 미리 보기를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길게, 그러니까 공간을 옆으로, 가로 공간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콜앱 사이트의 간단한 개요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콜앱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예시가 될 테지요. 네, 최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한 파일입니다. 특히 원격 수업 시에도 이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는 원격 수업도에도 활용을 합니다만 실제로 대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고요. 이게 참 유용하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콜앱은 웹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스마트폰으로도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이 좀 작아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콜앱 파일을 직접 실행을 시켜서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을 쓰고요. 여기 또 이런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틀을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틀에 맞춰서 내용을 쳐넣으면 훨씬 더 쉽게 학습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여기 저기 애완동물 같은 아주 귀여운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 위에 다니는 이 애완동물들은 기타 부분에서 요것들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요 위를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흥미로워합니다. 잠깐은요. 그리고 설정에서 편집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들여쓰기가 보통 기본적으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 경험상 두 칸 들여쓰기를 하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if문이나 아니면 반복문의 그 종속 문장을 표현할 때 파이썬은 들여쓰기로 하잖아요. 근데 두 칸이 조금 가독성이 떨어져서 국제 표준인 4칸으로 한번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번호 표시를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번호를 표시를 하셔야 학생들에게 몇 번 이런 설명이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번호 표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그 항목들은 한번 찬찬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기능인데요. 이 공유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눌러서 사용자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시는 이것들은 요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유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정보 1학년 일반되어 있죠. 이것은 일반 학생들 모두 다와 공유가 된 것입니다. 뷰어 권한으로 공유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과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1대1로 공유를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링크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링크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선택을 하신 후에요. 뷰어 모드로,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실 때는 뷰어 모드로 당연히 설정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편집자 모드로 또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콜앱도 다른 기타 구글 뭐 문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편집자 모드로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는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사실 콜앱 같은 경우는 한번 작성을 하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한참 그러니까 동기화되는데 한참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섹션을 아주 나눠서 아주 이제 위에 아까 보신 것처럼 텍스트 셀을 완전히 구분을 하시고 텍스트 셀을 기준으로 그 코드 셀을 이렇게 나누어서 아예 따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편집자 모드로 편집자 모드로 공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기화가 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글 콜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예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뭐 정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요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주 많이 배우고 있는 대세 언어잖아요. 한번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구글 콜앱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